네. 생산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소비자의 필요를 구현하려는 자세야말로 지금 생산자가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이 당장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날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의 반응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지요. 댓글로 발제에 대한 느낌, 의견,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럼이 진행되면서 더욱 힘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실천 이야기는 플라스틱 포장재 변화에 따른 기업의 두 번째 사례로 페트병 최우수 등급 사례에 관해서 주식회사 남양매직 안형배 대표이사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페트병을 제조하고 있는 남양매직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안영배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남양매직이라서 혹시 남양유업과 이렇게 비슷한 회사가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인데 전혀 다른 회사이니까 그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페트병을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페트병,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와중에 페트병을 만드는 제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도 큰 죄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 페트병을 안 만들면 가장 좋은데 또 안 만들 수는 없고, 만든다면 과연 어떤 페트병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류가 이 다음 후세에게 남겨줄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해서 항상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트병을 만들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재활용이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개발해 왔습니다. 재활용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굳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맞거든. 유리병도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페트병도 충분히 재활용이 100%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소비자는 소비자들의 역할이 있고 유통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저처럼 제조하는 사람 제조하는 역할이 있지만, 저는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페트병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행히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멋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이 페트병을 보면은 재활용이 잘 된다, 되지 않는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충분히 여기를 판단을 하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공교롭게도 최우수 등급은 전 세계에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밖에 지금 생산을 못합니다. 유럽 한 군데와 대한민국 한 군데입니다. 처음에 이제 유럽에 먼저 만들게 되었고, 유럽과 다른 방식의 그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환경부의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우수 등급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왜 최우수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재활용 과정, 페트병이 모여가지고 과연 어떤 재활용을 거치느냐를 조금은 간단하게라도 이해하시면은 편리하실 거라 해서 재활용 과정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재활용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 내용을 좀 적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 최우수 등급에 대한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최우수 등급 실사례,
또 특등급이라고 하는 이 최우수 등급보다 한 단계 위 걸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등급이라는 표현도 써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적용 사례들 간단한 사진으로 했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은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재활용 과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복잡한데 저희들은 만드는 기술자로서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라벨을 분리를 해라, 뭐 꼭 이렇게 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숙제를 주는 거거든요. 물건을 사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냥 어디에 일정 장소에 버리면 되지. 그 나머지는 뭐 기계나 자동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100%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듣기에 일본은 분리 배출을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50%만 라벨을 제거합니다. 50%는 라벨 제거 안 합니다. 유흥가라든지 저 뭐 놀이동산에서 또 편의점 앞에서 뭐 일본 사람들도 술도 많이 먹고 하는데 술 먹고 나서 그 페트병을 라벨 다 제거하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단 가정에서는 좀 많이 분리 배출을 잘해서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은 모일 때부터 50%만 라벨이 다 제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전 국민들한테 다 이 제거해라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재활용 과정은 실제 재활용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위의 단계를 보시면은 풍력 선별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크리퍼라고 하는 이렇게 뭐 톱니바퀴처럼 이 라벨을 막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걸 제거하면서 이 라벨과 마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페트 몸체가 났는데 여기서 100%다 라벨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98%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2%가 있으면은 좀 괜찮지 않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 2%도 없어져야만 나중에 완전한 우리 페트 재생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파쇄 장치를 거칩니다. 남아 있는 라벨과 마개와 페트병 몸체를 잘게 부수는 거죠. 그럼 잘게 부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수조에 담굽니다. 물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라벨은 마개는 물에 다 뜹니다. 재질 구조상 비중 1.0 이하라고 하는데 물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페트병 몸체는 물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몸체만 된 순수 재료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물에 뜬 것들은 물에 뜬 것대로 또 재활용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버리면은 어느 것도 가치가 없는 매립을 하거나 불에 소각을 하는 것 외에는 사용 용도가 없는 거죠. 소각을 하면 2차 환경 오염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기서 순수한 페트를 얼마나 잘 건져내느냐가 재활용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라벨과 마개만 분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성소다라는 것을 섞게 돼 있습니다. 분리를 하기 위한 목적 내지는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 NaHO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 하면 그 양잿물입니다. 굉장히 화학적으로 인체나 이 지구 환경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적게 넣고 이것을 분리할 수 있고 있다면은 이 마지막 그 그림에 나와 있는 페트 프레이크 저게 이제 상품인데 재활용 상품으로 이제 환생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인데 저 가치가 월등히 올라갑니다. 조금 뭐 말씀드리기 좀 하지만 일본의 저 페트 프레이크와 우리나라 프레이크가 우리나라 게 더 깨끗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더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성소다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깨끗하게 씻겨버려요. 가성소다 자체가 이 페트 프레이크 자체의 성능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착제 양도 적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이유가 가성소다를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성소다를 가장 적게 쓰고도 이 페트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이 과정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 다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상적인 최우수 등급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트병 보시면은 일단 페트병 몸체는 무색 투명. 이 무색 투명이라야 이 투명한 페트병 원재료를 가지고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 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유색이 되면은 사용 용도가 극히 떨어집니다. 자동차 시트 정도나 만들 수 있고, 인형 안에 들어가는 솜 정도나 만들 수 있는 그 단섬유라고 하는 것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벨은 보시면 비중 1 미만의 라벨, 즉 물에 뜸, 라벨이 물에 떠야 됩니다. 물에 뜨지 않으면은 페트병 파쇄한 것과 같이 수조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벨은 물에 떠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분리 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100% 소비자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처음에 소비자가 마지막에 할 때 소비자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접착제가 없는 거,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현재 페트병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이 기능적인 기술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이것을 목표로 계속 달려갑니다. 이것을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00점짜리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환경부에서 최우수 등급 조건을 했는데, 아까 이상적인 그것도 최우수 등급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다 보시면은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접착제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이라는 양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평상시에 보는 거하고는 거의 100분의 1, 200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표가 많이 나지만 실제 물건으로는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물질로서 작동을 안 해서 그 가장 이상적인 것에 근접하는 페트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0.5% 접착 면적 0.5% 미만은 라벨 면적의 0.5%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환경부 기준은 0.5%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0.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정해진 것보다도 절반 이하로 또 해놓은 거죠. 굉장히 접착제 양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국, 일본 기준이 라벨 면적이 20%입니다. 그런데 20%보다 0.2%니까 100분의 1이 적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최우수 등급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저희들만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8개 회사 페트병 공장과 기술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큰 대기업에 지금 몇 군데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제 기술 말고 그 다음 기술이 2000분의 1입니다. 완전히 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기술까지도 지금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거의 도달했다는 뜻을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등급 파급 효과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최우수 등급은 각 나라마다 등급제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 4개 등급 중에
하위에 있는 어려움과 보통 등급은 그 외국에는 거의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보통 등급과 어려움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조금 많이 이 제도가 좀 빨리 시행이 됐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돼서 했는데, 이제 환경부도 좀 많이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그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더 좋은 게 외국에 없는 최우수 등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경부가 숙제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아쉽겠지만은 쓰레기 대란이 나도 지금 현재도 일본의 페트병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수입이 되느냐?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거리에 페트병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 질서의식이 높아서 청소를 잘해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일본의 페트병은 돈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페트병은 돈이 안 돼요. 왜? 가서 라벨을 제거하고 가성소다를 많이 써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져가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가지 않죠. 종이 박스 정도만 챙기는 분들이 있지 페트병 챙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는요, 페트병 자체가 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우수가 되면은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 페트병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버립니다. 훨씬 우리 최우수 등급이 일본의 페트병보다 높은 등급의 품질이거든요. 그리고 재질, 부착 공정, 제조 원가 절감, 이거 말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최우수 등급이면은 보통 등급이나 우수 등급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내에서 개발된 거는요, 보통 등급, 우수 등급보다 원가가 더 쌉니다. 원가가 더 싸고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재활용 업체 효율 증가, 이 말씀 뭐냐면 재활용 업체들이 왜 일본 페트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가승소다도 써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고 막 그런 에너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높으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가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데 최우수 등급이 많이 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재활용 업체들도 그 풍력 선별량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열 알칼리수, 그러니까 그 가승소다라고 하는 그 양잿물을 적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원가도 줄어들고 고품질의 그 프레이크를 만들어서 수출할 때 남들하고 동일한 그 이상으로의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국내 프레이크 해외로 수출할 때 정말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수출이죠. 지금까지는 싼 가격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는 진정한 수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처리해 준 걸 뿐이에요.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에 뭐 페트병을 수출했다, 뭐 페페트를 했다 했을 때 실제로는 저는 엄밀한 의미로 수출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처리를 대신 해준 것뿐입니다. 싼 가격으로. 진정한 수출은 제값을 받고 떳떳하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페페트병이 나와야 되고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용 사례 뭐 간단하게 지금 요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든 거라서 조금 버전이 조금 낮지만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환경부 발표 보니까 내년 12월 달까지인가 뭐 이렇게 조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페트병에 이 재활용 표시가 이제 최우수가 적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하고 우수는 아직은 안 적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적지 말아 해도 자기네들이 적겠죠. 그런데 우수하고 보통은 안 적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적혀 있으면 이게 최우수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최우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갖고 이 외관 상품은 표가 잘 안 납니다.
똑같은 기술로서 똑같은 라벨 가지고 바르는 접착제를 적게 바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표가 잘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쪽에 그 치킨이나 이 카페테리아에 보면은 페트병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렵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르신다는 거죠, 그게 국민들이. 그래서 환경부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번에 등급제를 해서 준비한 거니까 대한민국 환경부가 정말 큰 일을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소비자들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소비자 실천 제한이라고 뭐 어떤 게 필요해서 하셨는데 최우수 등급이 법령화되고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라벨에 글자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뭐 유통 지원 그 고객 지원 센터나 전화해서 이거는 무슨 등급이냐? 또 그 뭐 국내 최고 기업이면은 우리 국내 최고 기업이면 대한민국 1등답게 최우수 등급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질문과 관심들이 있지 않으면은 이 제도도 그렇게 빨리 안정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의 목도 있고 환경부의 목도 있고 그 소비자의 목도 있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의 정원에서 큰 역할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대한민국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